오늘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습니다. 지난 주중에 있었던 비아레알과의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비아레알이 워낙에 이 경기를 잘 풀어내면서 리버풀이 좀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되는 경기였어요. 이제 그 영향 때문에 토트넘전에서도 사실은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리버풀은 주말에 있을 FA컵 결승전도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스톤빌라와의 리그 경기를 조금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체력적인 안배도 하고 하면서 FA컵의 우승을 좀 위한 그런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을 봐도 로버트슨, 살라, 핸더슨, 티아구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서 없었죠. 오늘 선발로 나온 선수들마저도 사실은 체력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파비뉴 같은 선수들. 그래서 오늘 경기 전반전 보면 파비뉴의 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파비뉴가 전반전에 자신의 실수 때문에 그 실수가 나온 볼을 따라가다가 부상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리버풀에게 아주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당장 이제 주말에 다가오는 FA컵 결승전에서 파비뉴가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리그에서 파비뉴가 못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파비뉴의 컨디션에 문제가 생긴다면 5월 말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도 경기력이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비뉴가 오늘 부상을 당한 건 FA컵, 리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까지 리버풀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갖고 이번 시즌 계속해서 시즌 막판까지 오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는 쿼트레블의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지금 쿼트레블을 노리다가 오히려 준우승을 할 수도 있다. 모두 리버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살라의 체력적인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 이 살라가 네이션스컵 가서 사실 문제가 생겼죠. 네이션스컵이 사실은 짧은 기간에 조별리그부터 16강전, 8강, 4강 결승까지 치르는 일정이라서 네이션스컵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3, 4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뛰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집트가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모두 연장전을 치렀어요. 근데 살라는 16강, 8강, 4강 결승전을 모두 120분을 다 뛰었습니다. 체력적인 소모가 그렇게 많은 대회였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살라의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근데 여기에 또 더해서 이 아프리카 월드컵 예선은 홈앤드어웨이로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이집트가 이 120분 경기를 하면서 승부차기까지 갔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살라가 체력적인 소모가 많았고, 근데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집트가 승부차기에서 졌어요 또. 그러면서 살라가 이 국가대표팀에 차출돼서 계속해서 체력적인 소모만 많고 얻어오는 결과는 없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체력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도 있고 하면서 너무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결국 한 30분 정도 경기에 나왔지만 결국 득점을 하지도 못했고요. 볼터치를 하는 걸 보면 과거 전반기의 살라와는 좀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까지 살라의 기록을 보면 8경기에서 2골, 그리고 8경기에서 1경기에서만 득점을 했습니다. 맨유전 2골. 그 경기를 제외하면 살라가 8경기 중에 7경기가 득점이 없는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짜 정말로 남은 시즌 살라가 정말 손흥민에게 득점왕 경쟁을 내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살라가 사실은 득점왕뿐만 아니라 득점왕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팀의 성적이겠죠. 근데 지금 살라의 부진이 길어지면 리버풀의 성적에도 정말 좋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리버풀은 정말 다행인 점이 마네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 이 마네와 살라는 이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마네는 오히려 전반기에 정말 못했죠. 그러면서 디아스가 온 이후부터 사실상 마네가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서 조타와 디아스에게 밀리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네가 이번 시즌 끝나면 좀 떠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마네의 컨디션도 안 좋고 좀 주전 경쟁에서 밀리는 좀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네이션스컵을 갔다 오다 보니 오히려 마네는 이 살라의 이집트를 만나서 우승을 거뒀죠. 네이션스컵에서. 그리고 이 월드컵 예선에서도 이집트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마네가 월드컵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네가 국가대표팀 가서 체력적인 소모는 많았는데 네이션스컵 우승 그리고 월드컵에 나가는 성과까지 가져오니까 마네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졌어요. 심리적으로도 아주 지금 업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네가 그러다 보니까 팀에 복귀해서 왼쪽에 안 나오고 이 3톱의 중앙 공격수로 꾸준하게 나오기 시작했죠. 3톱의 중앙에 나오면서 피르미누의 역할을 완벽하게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르미누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에 더해서 마네가 피르미누보다 좋은 점이 뭐냐면 전방으로 올라가서 저돌적인 플레이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왼쪽에 있는 조타 혹은 디와스와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더해지면서 이 마네의 플레이가 피르미누의 제로톱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오늘 경기에서도 결국에는 마네의 득점으로 리버풀이 오늘 경기도 승리를 가져왔죠. 마네의 히트맵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돌아다녔죠. 제로톱처럼 내려와서 플레이하는 장면도 엄청나게 많고요. 경기장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마네가 패스를 풀어주는 역할도 해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마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리버풀에 사실상 살라보다도 더 마네가 지금 팀의 에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마네의 활약이 좋다는 건 리버풀에게는 정말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클롭 감독의 전술을 살짝 살펴보면 오늘 살라가 로테이션으로 벤치에 앉아있던 경기니까 오른쪽에 디아스가 나왔어요. 디아스가 오른쪽 왼쪽을 다 뛸 수 있는 선수이긴 한데 사실은 왼쪽에서의 플레이가 훨씬 더 좋은 선수죠. 그래서 오늘 전반전에는 오른쪽에 디아스, 중앙에 마네, 왼쪽에 조타 이렇게 나왔었는데 디아스의 플레이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클롭 감독이 디아스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디아스가 왼쪽, 조타가 중앙, 그리고 마네가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 변화를 주자마자 디아스가 왼쪽에서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스톤 빌라의 측면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디아스의 크로스, 마네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아주 어려웠던 경기를 승리로 가져오는데 클롭의 전술 변화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이 또 하나 보여준 게 뭐냐면 리버풀이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리버풀이 경기력이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트피스 한 방이 있다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이제 세트피스에서 마팁의 득점이 나왔는데 이번 시즌 리버풀이 세트피스에서만 17골을 기록했어요. 리버풀의 이 세트피스가 위협적이라는 거, 특히 뭐 반다이크나 마팁이나 이렇게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놀드와 로버트슨처럼 좌우 측면에서 세트피스에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리버풀의 세트피스 공격이 정말 위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트피스에서 강점을 보여준다는 게 우승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세트피스가 엄청나게 리버풀에게는 큰 힘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버풀이 아스톤 빌라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86점이 되었고요. 물론 경기 수는 맨시티보다 한 경기 더 많이 했습니다. 맨시티가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또 경기가 있죠. 이제 맨시티가 또 경기를 하면 승점 차이가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리버풀이 오늘 경기 승리를 하면서 다시 승점을 동률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득실차에서 리버풀이 밀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리버풀이 지난 경기 토트넘전에서 1대1 무승부로 끝났던 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승점을 1점밖에 추가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골득실을 따져봤을 때 혹시나 승점이 같아지면 득실차에서도 밀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다. 그래서 리버풀이 여러모로 지금 우승 경쟁에서 맨시티에게 불리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승점 86점, 한 경기를 덜 했는데 승점 86점이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자력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 자체는 지금 맨시티가 훨씬 더 유리하고 2018-2019 시즌처럼 리버풀이 승점 90점을 넘긴 상황에서도 우승을 못하는 준우승에 머무르는 이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지금 리버풀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챙기면서 어떻게든 맨시티가 한 번만 미끄러져라, 이걸 이제 노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머지 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리버풀은 이제 남은 일정이 사우스햄튼 만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울버햄튼 만납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이제 다가오는 새벽에 울버햄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웨스트햄, 그리고 아스톤빌라 이렇게 만나는데, 웨스트햄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로파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고, 이 아스톤빌라는 오늘 경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아스톤빌라도 마지막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맨시티가 리버풀보다는 경기 일정 자체는 조금 더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이 승리를 거둔 건 맨시티가 혹시나 한 경기를 미끄러지지 않을까, 이러한 이제 희망을 품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리버풀이 오늘 이긴 거는 우승 경쟁에 있어서 아주 좋은 승리였다 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